아침에 뭘로 부침하셨나요? 카놀라유요? 그럼 위험합니다. 저녁 볶음은요? 옥수수유요? 더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습니다. 증상은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일 1mm씩 혈관이 좁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식물성이니까 안전하다고요?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만난 뇌경색 환자 10명 중 8명이 이 기름을 매일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을 연구해온 박성규 박사입니다. 전국 각지의 건강센터를 다니며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추적했는데 패턴이 보이더군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던 분들이 6개월 후 쓰러지셨어요.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주방에 놓인 그 투명한 기름병이었습니다. 색이 연할수록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정제를 많이 할수록 영양소는 사라지고 독성만 남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기름이 뇌를 막는지, 어떤 기름이 뇌를 살리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당장 버려야 할 나쁜 기름 3가지와 반드시 사야 할 좋은 기름 2가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확인해 봅시다. 얼마 전에 상담했던 72세 박영숙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숙님은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하시고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식사도 꼬박꼬박 챙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손끝이 저리더래요. 처음엔 잠을 잘못 잤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어지럽기까지 하셨고요.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혈압도 재고 피검사도 하고 MRI까지 찍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박영숙님은 더 불안해지셨죠? 증상은 분명한데 원인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첫 질문으로 뭘 물어봤는지 아세요? 주방에 어떤 기름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박영숙님 댁에 가보니 싱크대 아래 카놀라유 대용량이 놓여 있었어요. 볶음도 카놀라유, 부침도 카놀라유, 샐러드 드레싱도 카놀라유였습니다. 제가 박영숙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기름은 치우시고요.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쳐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 요거트에는 올리브유 1숟가락 넣어서 드시고요. 박영숙님은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기름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2달 후였습니다. 박영숙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혈압도 안정됐고 손끝 저림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든다고요. 표정이 밝아지셨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기름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몸이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그 방법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기름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가린과 쇼트닝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식빵 구워서 마가린 발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린이 바로 문제입니다. 마가린과 쇼트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류 건강의 최대 위협 중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면 퇴출 권고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쌓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요.
혈관이 좁아지고 피의 흐름이 막히고 결국 뇌로 가는 길이 차단되는 겁니다. 68세 이성준님은 아침마다 식빵에 마가린을 발라 드셨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하셨대요.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랐고 혈관벽이 두꺼워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식물성 마가린인데 왜 문제냐고 물으시더군요.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아무리 식물에서 나왔어도 화학 처리를 거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이성준님은 그날 이후 마가린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올리브유를 빵에 살짝 바르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린 살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경화유나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마가린 한 통 있지 않나요? 두 번째는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입니다.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기름들이죠. 용량도 크고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분들이 쓰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름들이 문제입니다. 정제 과정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고온으로 가열하고 화학 용매로 추출하고 표백하고 탈취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소는 거의 다 사라지고 오메가6 지방산만 과잉으로 남아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적정 비율이 1대1에서 1대4 정도래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1대20 이상 섭취한다고 합니다.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피가 끈적해집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으로 가는 길입니다. 75세 정명자님은 튀김 요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항상 튀김을 해주셨는데 늘 카놀라유를 쓰셨어요. 저렴하고 냄새도 별로 안 나니까요. 그런데 몸이 자꾸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제가 정명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볶음은 올리브유로 하시고 튀김을 꼭 하셔야 한다면 포도씨유를 쓰시라고요. 처음엔 올리브유가 비싸다고 망설이셨는데 건강을 잃으면 더 큰 돈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값이 싸다고 대용량 정제유를 사지 마세요. 개봉한 기름은 한 달 내에 다 쓰는 게 좋습니다. 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빠르게 산화되거든요. 여러분 주방엔 어떤 기름이 있나요? 세 번째는 재사용한 튀김 기름입니다. 튀김하고 남은 기름 아깝다고 바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 많으시죠? 아껴 쓰는 건 좋은 습관이지만 기름만큼은 아끼면 안 됩니다. 기름은 한번 고온에 가열되면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보면 기름을 3회 이상 재사용하면 산화도가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답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70세 최정수님은 전 부치고 남은 기름을 아까워서 계속 쓰셨습니다. 한 번 쓴 기름을 병에 담아뒀다가 다시 쓰고 또 담아뒀다가 다시 쓰고요. 색이 진해지고 냄새가 좀 났지만 그냥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쌓여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고요. 튀김은 한 번만 사용하시고 색이 진해지면 바로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기름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버리는 게 이득입니다. 어제 쓴 기름 오늘 또 쓰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좋은 기름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10년간 추적했는데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41%나 낮았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죠. 기름 하나 바꾼 것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69세 김동진님은 하루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를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넣기도 하고 샐러드에 뿌리기도 하고 두부에 살짝 얹어 드시기도 하고요. 처음엔 맛이 낯설다고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 익숙해지셨대요.
3개월 후엔 확실히 느끼셨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 피로감이 줄고 특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올리브유는 꼭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고르세요. 순도가 가장 높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튀김에는 쓰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쓰면 오히려 나쁜 물질이 생깁니다. 샐러드, 요거트, 두부, 나물에 생으로 뿌려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풍부합니다. 올리브유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든다면 들기름은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거든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를 보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효과가 뚜렷했어요. 하루 한 숟가락, 약 5ml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74세 이화자님은 매일 아침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나물 뭐든지 들기름으로 무치셨어요. 비빔밥에도 넣으시고 국 드실 때도 마지막에 살짝 넣으시고요. 처음엔 고소한 향이 낯설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 그 맛에 익숙해지셨답니다. 3달 후 손끝 냉증이 많이 줄었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들기름 고르실 때는 색을 확인하세요. 진한 갈색을 띠고 고소한 향이 나는 게 좋은 들기름입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담긴 제품보다는 어두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게 좋습니다. 빛을 차단해서 산화를 막아주거든요.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무조건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 깊숙이 보관하시고 개봉 후 2달 내에 다 쓰세요. 혹시 쩐내가 나거나 쓴맛이 느껴지면 바로 버리세요. 산패된 겁니다. 올리브유는 낮에, 들기름은 저녁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요거트엔 올리브유, 저녁 나물엔 들기름.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2가지 좋은 기름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어 보실래요? 기름만 바꿔도 혈관은 달라집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뇌세포를 지키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 작은 습관들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먼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2컵만 마셔도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혈전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피가 끈적해지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기상 직후 1잔, 아침 식사 전 1잔, 점심 식사 전 1잔, 저녁 식사 전 1잔, 자기 전 반잔. 이렇게만 해도 하루 5잔 정도 마시게 됩니다.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니까 자기 전엔 반잔 정도만 드세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물 몇 잔 드셨나요? 2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만으로도 혈류가 20% 이상 개선됩니다. 특별한 운동 필요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 산책도 좋고 저녁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평지를 중심으로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숨이 차거나 다리가 아프면 속도를 줄이거나 쉬었다 가시고요.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충분합니다. 아침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10분.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시선은 앞을 보고 보폭은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3번째는 짠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염분은 혈압을 높여서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의 위험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염분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편입니다. 김치, 된장찌개, 국물 요리, 젓갈 이런 음식들이 다 짜잖아요. 국물은 반만 드시고 김치는 덜 짜게 담그세요. 요즘은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탁에 소금통을 올려놓지 마세요.
음식이 싱겁다 싶으면 후추나 허브를 사용해 보세요. 레몬즙이나 식초를 조금 넣어도 맛이 살아납니다. 처음 2주는 싱겁다고 느껴지실 텐데 그 이후부터는 입맛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번째는 손과 입을 자주 쓰는 겁니다. 손 움직임은 뇌의 30% 이상을 자극합니다. 우리 손은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손을 많이 쓸수록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글씨나 뜨개질 같은 활동을 추가하세요. 하루 한 줄 일기를 손글씨로 써보세요. 처음엔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먹은 음식, 만난 사람, 뭐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뜨개질이나 십자수, 종이접기도 좋습니다.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일수록 뇌에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대화와 학습을 이어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기억력 훈련과 같습니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모든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 기능 저하가 빨라집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친구, 가족, 이웃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한 통화만 해도 충분해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이야기도 나누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요. 그 모든 활동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도 좋고 노래를 배워도 좋고 춤을 배워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잠자는 동안 이루어져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에 찌꺼기가 쌓이는 겁니다.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고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세포가 손상되는 거죠. 심호흡을 자주 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하루에 5번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웃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여덟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고 뇌경색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당장 끊으세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적당하다는 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이 적당량이에요. 그 이상 마시면 오히려 뇌에 해롭습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8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뇌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지만 모이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름을 끊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꾸는 것. 이 한 문장에 오늘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이 뭐였죠? 식물성 기름은 다 안전하고 색이 연한 기름이 더 좋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마가린, 쇼트닝,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재사용한 튀김기름. 이 모든 게 우리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뭘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생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겁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 요거트, 두부에 뿌려서 생으로 드시고 들기름은 나물, 비빔밥, 국물 마무리에 넣어서 드세요. 나쁜 기름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가 끈적해져서 뇌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뇌경색이 생기는 거죠.
손발이 저리고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고 심하면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름으로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맑아지고 뇌세포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이게 다 혈액순환이 좋아진 덕분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저녁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한 숟가락씩만 추가하는 거예요. 이 한 끼가 내일의 혈관을 바꿉니다. 마트에 가실 때 카놀라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세요. 마가린 대신 아보카도를 사세요. 튀김 기름은 한 번만 쓰시고 버리세요.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생활 습관도 기억하세요. 물 자주 마시기, 하루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 손과 입 자주 쓰기, 대화와 학습 이어가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뇌가 건강해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